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저희 학회는 전문의와 물리치료사가 함께 모여서 통증을 조절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거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허리 디스크와 좌골신경통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옛날에는 좌골신경통이라고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라 척추 전방 전이증이다 무슨 병이다 그렇게 분류가 되기 전에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면 무조건 좌골신경통이라고 불렀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34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님이 허리 속에 종양이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그 종양을 제거했더니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그런 사례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때 그게 종양 튜머가 아니고 디스크가 파열돼서 튀어나온 부분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이후로 허리 디스크라는 병이 병명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 좌골신경통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있고 좌골신경통이 있고 이 둘로 나눴는데요. 이 좌골신경통 같은 경우는 저는 신경에, 약어로 쓰겠습니다, 신경의 포착현상이라 그래요. 신경이 어디에 눌리는 겁니다. 자, 신경의 포착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래 근육하고 신경은 따로 놀아요. 따로 놀고 또 자기들끼리 간섭을 안 합니다. 주로 활주라 그래서 서로 붙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근육 자체가 좀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마르거나 경직이 되게 되면은 근육막이 있죠. 근막이라 그러는데 근막하고 신경하고 눌러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눌러 붙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근육 자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얘가 신경을 자꾸 건드리는 거죠. 그런 현상을 포착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척추와 척추 사이에 지금 이런 신경들이 있잖아요. 이게 뿌리 신경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신경근에 이상이 생긴 그런 환자를 허리 디스크 환자라고 얘기를 하죠. 허리 디스크나 좌골신경통 모두 다 방사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방사통이 약간 다릅니다. 그거를 제가 최대한 한번 제가 설명 드려보면요. 허리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에는 허리, 엉덩이 일부분, 그 다음 주로 발목 위주 요런데, 혹은 무릎 옆쪽 이런 데가 아픈 거죠. 증상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좌골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아파요. 단순하게 허벅지도 막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리 디스크하고 좌골신경통하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허벅지 쪽 있죠. 허벅지 쪽에 통증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검사 방법이 있는데,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움직여 보는 겁니다. 허리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방사통 증상이 움직일 때마다 나타나면 허리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고요. 좌골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 막 나타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 대신에 좌골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다리의 움직임이라고 그래요.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통증이 찌릿찌릿하고 타고 내려가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환자분은 팔자처럼 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어기적 걸으시면은 통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다르죠. 허리를 움직여서 아프면 무조건 디스크입니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 근육의 마름 현상인데요. 허리 디스크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되면 근육 마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좌골신경통 같은 경우에 근육의 마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리 사이즈가 방사통에 있는 다리의 허벅지나 종아리 사이즈가 줄어들었나 줄지 않았나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보시면은 내가 허리 디스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압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눌러서 아픈 데가 없다는 얘기지. 허리 주변에는 누르면 찌릿하고 아픈 게 있는데 엉덩이부터 밑에 다리까지 꾹꾹 눌러봤을 때 막 아픈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없고 대신에 좌골신경통은 있습니다. 주로 종아리 쪽이라든지 허벅지 중앙부라든지 해서 누르면 굉장히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세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슈로 좀 가볼까요?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것만큼 비수술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언제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비수술적 치료를 해도 안 나을 때는 수술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 발목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수술하시는 게 낫습니다. 발목에 힘이 다 빠져버린 거는 수술해도 별로 소용이 없고요. 발목에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환자라면 본인이 아마 분명히 경험을 할 겁니다. 발목 주변에 힘이 완전히 빠지면 발목을 들 수가 없어요. 이미 이렇게 들 때는 수술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 전에 힘이 좀 빠지려고 하는 약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수술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리 디스크 환자라 하더라도요, 우선 비수술적으로 지켜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차로 치면 3주에서 한 5주 정도 전 지켜봐요. 이 기간 동안에 비수술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써보고 전혀 가라앉지 않고 이 모든 그러니까 허리 움직일 때 아픈 게 똑같고 근육은 말라가지 막 그런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수술을 더 권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수술하고 재활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골신경통 있죠. 이건 꼭 디스크하고 매우 비슷하거든요. 좌골신경통은 무조건 비수술입니다. 이건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수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좌골신경통에 다리가 땡기고 뭐 압통도 있고 아픈 게 또 오래가 막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문제예요. 이거는 그 해당 병원의 전문의께서 이 감별을 정말 잘 해주셔야지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봅니다. 좌골신경통은 무조건 도수치료나 운동치료예요. 재활이 제일 좋아요. 다만 이 재활이라는 그 치료는 매우 좋으나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기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같이 비수술하는 그 기간 동안에 통증을 억제해주는 치료를 병행하면서 도수치료나 운동치료를 하는 그런 병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회복이 될 때까지 통증 조절을 함께 해주면서 도수나 운동치료를 하시는 거죠. 통증 부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허리나 엉덩이, 발목 주변이 허리 디스크고요. 대퇴부 종아리, 대퇴부가 아프면 무조건 디스크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 이 부분은 허리 디스크 증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는 발목, 엉덩이, 허리 이 주변으로 통증이 많고 허리 움직일 때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 찌릿찌릿 숙여보고 옆으로 해보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아픈 통증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수술적으로 시행을 할 때는요, 허리를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치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근육이 마르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줍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나타나는 이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그냥 보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3에서 5주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는 거죠. 대부분 이 기간 동안에는 허리 움직이는 게 좋아지고요. 근육 마름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수술을 해야지 되는 정도의 환자였지만 비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야 되거든요. 이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는 경험이 많고 노련한 선생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책에서 배운 대로 시행만 하면 된다, 그렇다 그러면 좋은 선생님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치료라는 것 자체는요,
그 하는 사람의 그 숙련도하고 매우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요리를 하더라도 메인 셰프가 요리하는 거하고 같은 뭐 1년 된 셰프가 요리하는 거하고 맛이 똑같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숙련도, 다른 말로 수행 능력이라 그러는데, 수행 능력이 좋은 그런 선생님을 만나셔야지 되는데, 그거는 전문의가 됐건 물리치료사가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서라면 철저하게 정말 노련한 선생님을 만나셔야지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좌골신경통 같은 경우는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요, 근육하고 같이 달리는 신경의 포착 현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해당되는 그 포착 부위가 있어요. 그 포착 부위가 아주 몇 개로 딱 나뉩니다. 아주 전 단순하게 지금 구별을 제가 해놨는데, 그 부분만 풀면 돼요. 제일 좋은 게 뭐 할 수만 있다면 마사지도 괜찮고요. 마사지 혹은 이쪽에다 프롤로 주사를 맞는 것도 괜찮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속해 있는 전기신경치료 굉장히 좋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긴 있죠. 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같이 섞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환자 중에서는 허리 디스크도 있으면서 좌골신경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감별하는데 굉장히 저도 애를 먹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저는 환자분들한테 추천하는 게, 혼자서 뭐 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별 진단을 잘못 받게 되면요, 이 좌골신경통은 수술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참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인데 간별을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수술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죠. 있는 대로 다 다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간별은 전문의가 됐건 물리치료사가 됐건 누구나 반드시 체크를 잘 해야지 되고요. 그 체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정말 노련한 선생님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좌골신경통이라는 말이 허리 디스크, 좌골신경통 이 두 가지로 나눈 것,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제가 분류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 몸하고 좀 비교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좌골신경통이다 그럼 믿고 열심히 걷고 운동하세요. 운동하시면 좋고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신경근 관리라고 해서 허리 디스크 터진 부위를 관찰하면서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비수술이고, 그렇게 3에서 5주 정도 전문적인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났잖아요. 그럼 그 수술까지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